2021년 8월 31일 라카인주 산소공장 건설 작업이 토지 사용권 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타운십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뒤늦게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 하루 산소통 40개를 충전할 수 있는 산소공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건설이 중단이 되었으며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지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단체에서 임시사무실과 구급차 2대를 주차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토지 소유주는 보상을 받고 국가관리위원회의 구두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협회에서 토지 소유 신청을 할 계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그의 할아버지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아라칸 반군 측의 토지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해당 부지에서 2012년 이전부터 주택 2채를 지어 거주했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라카인주 분쟁으로 인해 집이 전소되고 가족 모두 양곤으로 피난을 가면서 공백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누구에도 소유권 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부동산 부지에 대한 등기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실제 거래 시에 소유권 이전이 아닌 서명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뒤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하였던 중국과 미얀마 국경 게이트를 2021년 9월 15일부터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양국 관계자들은 국경무역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하여 국경 게이트 하나만 우선 개방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무역지역에서 건설 중인 코로나19 검사소도 80% 완공이 되어 같은 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미얀마 국경을 폐쇄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미나옹을라잉 위원장은 조직 배양 바나나 재배를 시작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미얀마 전력공사는 조직 배양 바나나 재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지원을 위해 미얀마 전역의 바나나 농장 및 재배수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 미나옹을라잉 위원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바나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직 배양 바나나 재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바나나 재배 지시 이전에도 따닌타리 지역의 파묘 농장 사업을 지시하기도 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산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딴쉐 군부 독재 시절에도 시도를 하여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으나 재개하는 실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1년 9월 안에 미얀마 국내 은행과 ATM 현금 인출 제한 정책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국내 모든 은행에서 개인 계좌는 일주일에 최대 200만 자, 법인 계좌는 2천만 자까지 인출을 허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현금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개인 계좌의 경우 지점 방문 시 일주일에 50만 자, ATM 인출 시 20만 자까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인출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도 현금 인출 제한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한편 존 홉킨스 소속 경제학자 스티브 행커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인플레이션은 연간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2월 인플레이션 2.61%와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홍콩 전력회사 V파워그룹은 미얀마 9개 발전소 사업 중 운영권 2개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짜오퓨 2단계 비상발전소 건설 사업과 민제안 비상발전소 건설 사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미얀마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존 운영 사업권에 대한 연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쿠데타의 영향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미얀마 경기는 바닥을 가고 있어 전력 수요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V파워그룹은 7개 전력 사업에 대한 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 전력 사업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3개 사업에 대해선 중국 국영업체인 CNTIC와 합작으로 진행하여 지분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V파워그룹은 2001년 설립되어 홍콩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자는 짜오퓨 심해안 개발 사업에 7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CITIC가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라카인주 피난민 3만 명과 로힝야 난민 2만 명을 포함하여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산 시노백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는 코로나19 백신 총 100만 회분으로 2021년 8월 28일부터
난민 캠프에서 우선순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라카인주 빠옥도 타운십 난민 캠프를 포함한 5개 난민 캠프에서 총 1,480명이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일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신규 1확진자 3,358명과 사망자 101명을 기록하였으며 검사자 39,361명으로 확진율은 8.5%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다 아는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발표를 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미얀마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총일 신규 확진자 3,399명 중 마그 지역이 630명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샨주 600명, 바고 지역 536명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일 독일 식품유통업체 메트로가 철수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미얀마 상황에서는 회사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철수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말까지만 영업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선 전무한 수준인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메트로가 2년 반 만에 철수 결정을 하게 되면서 미얀마 식품 유통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2019년에 국제금융공사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미얀마 농업 수익 개선과 빈곤 지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요마그룹에서도 지분 15%를 보유하며 미얀마 식품 유통 개선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기대에 발맞춰 메트로의 2019년 20년 회계연도 연매출은 700만 유로를 달성하였으나 2020년 21년 4분기에는 약 500만 유로라는 저조한 성과를 내며 침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상징적인 외국인 투자 사례로 보고 있었던 메트로의 철수로 인해 앞으로 미얀마 도소매 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곤 쉐피따 공단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강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접수를 한 뒤에 국방부 장교와 무장 군인 4명이 공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강요한 공장에서는 접종률이 50% 정도 되었으나 다른 공장은 40여 명 정도만 접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강요가 아닌 예방접종 독려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 미얀마 노조는 노조 간부 100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고용주들이 군부와 협력하여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을 포함한 해외 기업은 철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패션 브랜드 베스트셀러에서는 노동조합과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적인 신규 발주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속에 따른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 주문량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정상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한 주문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 서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철수 운동에 대해선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국민통합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U 정부 고위 외교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 측에서는 EBA 협정 철회는 보류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국민통합정부 기획재정투자부는 계속해서 불법 투자에 가담하고 있는 8개 기업을 발표하며 추후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초기에는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최근 완화하여 특정 사업과 업체에 대해서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목록을 보면 5개 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전력발전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8개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주로 군부 협력업체이거나 군부 동맹국과 관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최근 정세 불안정해지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되고 우기 기간이 끝나가면서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폭탄 테러가 다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세력 검거 작전을 대폭 강화하며 대도시에 중무장 군경차를 증원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관공서와 산업단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급적 피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일 영국 정부는 미얀마 투그룹 우떼자 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장관 더머넥 왑은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와 파트너들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우떼자 회장 제재 조치에 대한 근거 자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언론사는 미얀마 국방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떼자 회장이 합류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전 군부 독재 시절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활동을 알렸습니다.